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남은 내용의 진도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어렵거나 한 건 많이 없어. 그래서 이제 좀 후딱후딱 이제 슉슉슉 한번 남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우리 교재 59페이지에 방부등식의 활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이제 방부등식의 활용에서 우리는 조금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고, 좀 약간의 그냥 초심자용의 느낌으로 먼저 좀 정리를 하자고 한다면, 방정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미지수를 정리를 할 때 K를 약간 왕따를 시켜서 정리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하시기가 편해요. 이거는 지금 항상 쓸 건 아니지만 웬만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는 당분간의 유형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정리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K가 하나가 있다고 하면 좀 왕따를 시킨다, 이런 느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방정식을 함수로 변형하기 전에, 함수 변형 전에 이제 식 정리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요 내용이 이제 이렇게 K를 왕따시키면 좋다,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근의 부호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될 때가 있어. 이제 뭐 2차 방정식이 양근이네 음근이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것보다는 이 근의 부호,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를 확인할 때가 있어. 뭐 예를 들어 양근, 음근 이런 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F0을 추가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깔끔하게 근의 부호도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 정도만 딱 알면 방정식은 사실 다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지 실제로 보시면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부등식이 있잖아. 부등식은 미지수 K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아까는 왕따를 시켰지만 얘를 다시 데리고 오세요. 이거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컴백, 품어줍시다. 데리고 와. 이렇게 씁시다. 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식정리를 할 때 부등식의 경우는 미지수 K를 좀 데리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등식의 해석, 부등식을 해석할 때는 항상 최대값 혹은 최소값의 기준으로 으로 해석을 하자. 이게 다예요. 여기만 알면 지금 오늘 하는 내용들은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전에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그냥 해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너희가 지금 푸는 데 있어서 먼저 정리를 잘 해줘야 될 건, 식정리하는데 방정식은 K를 좀 따로 땡기시는 게 좋고 부등식은 K를 같이 쓰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근의 부호, 양근이네 음근이네 얘기 나오면 F0만 잘 추가를 해주자. 오케이?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부등식에서는 항상 그게 핵심이라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처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이따 하시면서 보시면 대강 예제가 이해가 될 거고. 그래서 예제 28번을 보시면 이제 샘플을 하나 보자는 거지. 자, 이렇게 생겨있는 아이가 실근을 갔는데 실근의 개수를 K에 대해서 조사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방정식을 조사를 하는데 이 K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달라진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 K를 우리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방정식에서는 K를 이렇게 혼자 좀 왕따를 좀 시킨 다음에 나머지 식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빼기 12x, 이 식을 따로 이렇게 분리를 좀 합니다. 그리고서 이 방정식을 조사를 하는데, 사실 우리 방정식 뭐로 만들어서? 함수로 만들어서 조사하시면 되죠. 얘를 내가 fx라는 함수로 만든 다음에 이 친구 함수 그래프 그려서 극대 극소값 기준으로 교점계수 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주면 끝이 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K로 왕따를 시켰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예정인데, 자, 그럼 f'x는 계산해보면 6x 제곱 빼기 6x 빼기 12가 되고요. 그럼 6으로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래서 너는 6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 한번 저번에 했지. 도함수를 내가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일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fx를 찍어준다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에 따라서 증가, 감소, 증가, 이게 이제 fx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점은 극대값과 극소값을 계산하는 거고, 그러면 극대값은 f 마이너스 1이죠. 요거는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가 되니까 7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F2죠. F2는 계산해보면 16 빼기 12 빼기 24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즉 여기 요 극대값 지역의 y값이 7이고 극소값 지역 얘가 이제 마이너스 20이란 얘기야. 됐죠? 끝났죠? 자, K가 어디에 있으면 이 사이에 있으면 교점이 몇 개? 3개가 됩니다. 이해되지? K가 여기 있으면 7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0보다 작으면 교점이 몇 개가 돼요? 하나가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 7이거나 마이너스 20이면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 끝이에요. 이해됐어?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28번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체크해 주시면 될 거고. 자, 4차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따로 계산 안 합니다. 예제 29번 한번 더 보죠. 자, 예제 29번에 1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두 양근, 한 음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근의 부호까지 추가가 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계산이 들어와서 그렇지 뭐 푸는 건 똑같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볼게. 자, 지금 이번에는 이 아이가 K 값을 조정을 해서 근의 조건을 찾는데 근이 3근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세실근 중에서 2개는 양근, 그리고 하나는 음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 그러니까 부호까지 이렇게 조건에 붙는 경우, 이때는 여러분들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함수값 중에서 F형을 추가해준다. 이것만 딱 잘 생각해주면 진짜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똑같아요. K를 왕따를 시킵니다. K 혼자 두고 야, 다 우리 도망가자 해가지고 반대로 도망가요.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는 이 함수를 뭐라고 두고 fx라고 두고 이 함수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 구하면 3x 제곱에 빼기 3x 빼기 6이 되고요. 이건 3으로 묶으면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되고요. 그래서 3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됩니다. 뭐야, 똑같네? 자, 아래로 블록 f 프라임 x 그래프 그려보면 얘는 여기가 극대 극소가 되는 지역이고 올라가고요. 내려가서 fx가 그래프가 생긴다는 걸 알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2이기 때문에 f 마이너스 1 요거 요따 그릴까? f 마이너스 1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6이 돼서 요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5인데 얘는 6이니까 2분의 12 그럼 여기는 2분의 7이다.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 f2는 여기다 2를 대입해 보면 8 너는 6 너는 빼기 12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누가 추가가 됐다? 양근, 음근이 추가가 됐다. 누구까지 해라? F0까지 추가해라. F0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3개 추가하면 끝이에요. 됐죠? 다시 양근, 음근을 물어보면 누구까지? F0까지만 추가로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다 푼 거예요. 잘 봐. F-1이에요. 얼마야? 2분의 7이지. 여기가 2분의 7.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F2는 빼기 10이죠? 아이, 좀 안 맞네. 빼기 10. 여기가 F2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F0을 넣어주는 거예요. F0. 여기가 0이죠? 얼마? 여기가 0입니다. 자, 됐어? 자, 그럼 이제부터 양근, 음근을 따지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실근을 가져야 합니다. 그죠? 세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에 보이는 이 K의 위치는 일단 마이너스 10과 2분의 7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결이 F0을 기준으로 2개가 생겨요. 첫 번째, 이 아래쪽 사이에 있는 경우 이렇게 K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교점이 하나, 둘, 3개가 생기는데 이 2개의 X좌표는 0보다 오른쪽에 있어서 부호가 플러스인 게 2개 그리고 얘는 하나가 0보다 왼쪽에 있어서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 하나 이렇게 바뀌고요. 자, 만약에 내가 이 F0 기준으로 위쪽으로 선을 이렇게 긋잖아. 그러면 교점 하나가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교점 2개는 0보다 작은 쪽의 교점이 마이너스가 2개로 나오게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양근과
두 양근과 한 개 음근이 되려면 k 값은 누구와 누구 사이? 마이너스 10과 0 사이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됐지? 그럼 똑같죠? 얘랑 똑같은데 누구만? 근의 부호가 나오면 f0만 추가하면 돼. 할 수 있겠죠? 한 문제씩만 체크해 볼게요. 그 바로 밑에 202, 206 이렇게 두 개만 한번 보시죠. 자, 부등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방정식을 봤잖아요. 그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지수를 정리하는데 어떤 범위를 조사할 때 그 미지수 k가 좀 혼자 k만 따로 딱 있는 게 좀 우리가 그래프 그려놓고 관찰하기가 편해서 방정식은 k를 좀 약간 왕따를 시켜놓고 나머지 넘겨서 좀 한다. 약간 이렇게 둔다고 하면 오히려 부등식은 식 정리하는 데 있어서 미지수 k를 데리고 오셔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 그게 좀 생각하기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제 k를 데리고 와서 하실 거고, 그리고 부등식은 기본이 최대값, 최소값이다 라는 거고, 이거에 대한 얘기는 사실 우리가 좀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으니까 아마 여기서는 좀 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이런 거야. 얘는 모든 실수 x에서 이렇게 생긴 4차 식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4차 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를 항상 성립하게 만들려면 저 a가 얼마여야 돼요?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건 거지. 이 부등식의 가장 핵심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생긴 함수의 최소값 구하면 되죠. 이 친구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값 중에 제일 작은 것만 딱 데리고 와서 걔만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같은 거 아니냐. 항상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대 최소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뭐야? 이 함수의 최소값 구하세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최소값을 구해보자고. 자,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32x인데 여기 보이는 2번의 미지수는 데리고 온 거예요. 일부러 데리고 와서 하나의 함수로 만든다. 그리고 나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 너를 미분을 했습니다. 4x 세제곱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고요. 4로 묶으면 x 세제곱 빼기 8이니까 x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부호를 좀 조사를 할 건데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보이니? 이 도함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거든? 이거 좀 보여요? 이거 딱 보면서 이거 그냥 무조건 양수네? 이런 거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허근갖는 애야. 가 안 보이면 연습 좀 하세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보다 크잖아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양수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2에서만 부호가 한번 바뀌어요. 그죠? 그러면 2에서 부호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렇게 바뀔 거란 얘기예요. 음수에서 양수로. 그러면 이게 유일한 극소값이 발생하는 곳이 누구야? 2잖아. 그래서 유일한 극소값인 제가 누가 된다? 최소값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단숨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값이 16 빼기 64 더하기 a가 돼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 48 플러스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걔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는 48보다 크거나 같으면 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진짜 간단하죠. 그냥 최대 최소 문제예요. 그치? 그냥 얹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함수를 줬어요. 이 fx가 4차고 여기 보이는 gx가 3차인데 fx가 gx보다 항상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으면 fx랑 gx가 이렇게 있는데 얘보다는 얘가 항상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 되려면 이 a 값이 얼마여야 됩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거든. 근데 이거를 우리는 부등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fx가 얘인데 얘가 누구보다? gx보다 위쪽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등식으로.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얘는 뭐야?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이 말이 사실은 여기 보이는 fx가 gx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라는 말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얘도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3x 4제곱에 마이너스 8x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x제곱 플러스 5x 그리고
a 빼기 10 이렇게 되겠죠? 이 0보다 크다. 와, 식 좀 기네. 그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번에는 얘를 hx라는 함수로 줍시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4차 함수를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지수는 그냥 데리고 와서 같이 함수로 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나는 이 hx가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너의 무슨 값을 구한다? 최소값을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너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얘를 다시 미분을 해보면 너는 12x제곱 빼기 2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다. 야, 그냥 계산 이거 맞아? 이거 얼마 넣어야 돼? 나 혹시 뭐 잘못 쓰진 않았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아, 이것도 오타면 좀 빡칠 것 같은데. 슉슉슉. 슉슉슉. 근데 네. 항상 이쪽에 있거나 만나도. 아, 만나도 있어? 만나. 그럼 만나는 건 등호도 된다는 얘기야? 띠디디! 오, 제곱이죠? 제가 잘못 썼어요. 그럼 여기 이제 넘어가면 여기는 몇 x야? 아이고, 이거 다시 쓰겠습니다. 넘기면 여기가 이제 6x 제곱 플러스 a-10이죠? 가 되고, 그럼 이거 이제 미분하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면 12x로 묶이고 x 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를 좀 보시면 되는데, h'(x가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됐으면 얘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 상태, 그리고 최고창의 부호는 플러스인 상태죠. 그러면 그래프가 0에서는 통과하고 1에서는 튕기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야. 이게 이제 h'이죠. 그래서 0에서 유일한 극소값을 갖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아, 이 hx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다? h0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h0을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a-10이 되고요. 그러면 요거는 a-1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를 해서 a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제 32번을 풀 건데, 이것도 뭐가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테마가 주어진 구간이라는 건데, 여기서 약간 까다로운 파트가 하나 등장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지막 잘 정리를 하시면 아마 이제 약간 부등식은 기본은 한 80% 이상은 다 어느 정도 하실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뭔데? 하고 보면 나머지는 또 있어요, 내용이. 근데 내가 예전에 막 초창기에는 이런 거 가르칠 때 하나 가르치면서 여러 개를 동시에 다 가르치면 뭔가 애들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생각나는 거 다 가르쳐 준 적이 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다 모르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가장 기본이야. 이걸 할 줄 알면 80%는 다 돼. 근데 이제 일부 좀 까다로운 10% 20%의 문제들은 이거 말고도 더 내용이 있어. 근데 그거는 이게 충분히 자리가 잡혀서 그 이후에 설명을 줘도 괜찮으니까 지금은 요거에 집중해주면 되는데, 이 주어진 구간, 여기서 그 까다로운 지점, 요거 하나만 지금은 잘 정리를 해서 설명하시면 풀 수 있으면 아마 이제 조금 부등식 좀 하네 이런 느낌이 들 거야. 자, 일단 얘는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똑같아요. 똑같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을 하는데 얘는 범위가 그냥 제약이 돼 있어. 요 부분에서만 성립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구간을 좀 제한해 놓고 거기서 구해라, 이게 문제고. 그럼 똑같아요. 기본은 여기 보이는 이 함수를 뭐라고 놨을 때 fx라고 놨을 때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을 구하면 돼. 제일 작은 값을 구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는데, 단 이 범위에서 최소값 구하면 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럼 얘가 어디서 최소값이 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봤고 3x 제곱 빼기 6x가 돼서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3x 빼기 2가 되고요. 자, 그럼 h'x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0, 여기가 2,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자,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이렇게 fx의 그래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는 x값이 0이 있으면 0보다 작은 값인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는 안 쓰고 어디부터 출발해서 0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만 사용을 하겠다. 이 부분만 사용하는 게 이 주어진 구간에서의 함수가 되죠. 그럼 여기서는 누가 제일 작은 값이야? 저 2를 넣었을 때
f2가 제일 최소값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f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고, f2가 지금 얼마냐면 8 마이너스 12 더하기 a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구간에 좀 쉬운 예제를 하나 봤는데, 이번에는 요거 좀 빡센 예제를 하나 보여줄까. 그래서 저 까탈까탈한 거랑 저거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아, 요건 좀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거거든.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한 문제만 더 볼게요. 그 바로 밑에 확인 체크인데 이게 몇 번인지 모르겠어. 한번 여러분들이 그 방금 푼 문제 밑에를 한번 찾아봐. 그 밑에 아마 있을 거야. 뭐 몇 번인지 모르니까 그냥 번호를 적을 수가 없네. 그냥 1번. 주어진 구간. 자, 우리가 사실 부등식을 다룰 때 지금 이렇게 등호가 들어간 것만 하기는 했거든요. 자, 요거 한번 생각 좀 해봐. 요 문제 한번 살짝만 확인하고 갈게.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이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푸는 거야. 그죠? 크거나 같다. 그래서 나는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최소값이 얘인데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세워서 푼 거고, 만약에 이 문제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였다고 생각을 해봐. 그냥 얘는 커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누구? 여기 보이는 f2, 즉 마이너스 4 더하기 a를 데리고 와. 이게 이제 최소값이잖아. 그래서 그 친구가 0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즉 a가 4보다 커야 된다라는 답이 나올 거다. 이런 건 이해되죠? 여기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여기는 0보다 크다가 되는 이런 상황이야. 어쨌든 최소값 자체가 기준이 돼서 걔가 크거나 얘는 크거나 같으면 만족을 한다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테마의 약간 까다로운 부분은 바로 뭐냐면, 그 최소값이 발생하는 지점이 하필이면 비어있는 상태일 때, 요게 이제 약간 굉장히 좀 처음에 좀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그 예제가 바로 얘인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어진 구간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 보이는 함수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쨌든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표니까 여기에 보이는 얘를 함수 fx라고 두고서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해보려고 해. 자, 그런데 그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일단 미분을 해봤더니 3x 제곱 빼기 12가 됐고, 얘는 3으로 묶으면 x제곱 빼기 4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니 얘는 f'x가 마이너스 2와 2에서 이렇게 부호가 풀마풀로 바뀌는 상태였다는 거죠. 자, 그럼 그래프 개형을 보실까요? 여기까지 증가, 여기까지 감소,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범위를 보셔야 되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예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역이고 여기가 2가 되는 지역,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인데 요 사이만 이렇게 쓰겠다는 거거든. 이해됐죠? 그러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값, 기준이 되는 값은 누구를 넣었을 때가 될 거다? f2를 넣었을 때가 될 거다라는 거야. 맞아? 그죠? 이거 오른쪽 아래로 쭉 이렇게 내려가니까 x에다 2를 넣었을 때 값이 기준이 되겠죠. 이게 제일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f2가 일단은 누구보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보시면 좋은데, 상황을 제가 미리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즉 어떤 느낌인 거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 범위에서 이 fx라는 함수는 지금 여기 보이는 노란색 식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얘가 0보다 위쪽에 있다라는 것은 y는 0이라고 하는 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y는 0. 이렇게. 맞죠? 그러면 지금 fx랑 0을 비교했을 때 fx가 계속 위쪽에 있는 거 맞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 f2라는 값과 0이라는 값을 비교했을 때
FE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얘보다 아래쪽에 y는 0이라는 선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가 계속 위쪽에 있다라는 건 이해되지? 그런데 만약에 0이 이렇게 들어가면 어때? 0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 부등식은 항상 지금 성립하고 있는 거야? 아니지. 왜냐면 여기서는 위쪽에 있지만 어떤 구간에서는 아래쪽에 있잖아. 그럼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해봐. 만약에 FE랑 Y는 0이랑 같으면 어떻게 될까?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할까 안 할까? 성립해 안 해? 해요? 채호 하는 거 같아? 진영이도 하는 거 같아? 윤서는? 안 하는 거 같아? 잘 모르겠어? 하죠? 왜? 지금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는 이 노란색 2 y는 0보다 다 위쪽에 있잖아요. 왜냐면 얘가 지금 뭐가 있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될 때 FE가 뭐일 때까지 0일 때까지 또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갑자기 뭐가 생겨? 등호가 생겨요. 최종적으로는 FE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되시죠? 그래서 약간 비어있는 최소값의 경우에 지금 여기는 분명히 등호가 없었지만 이렇게 등호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뭐 계산만 해보면 FE라는 게 8-24 더하기 A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16 더하기 A가 될 텐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서 A 값은 얼마예요? 1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등호가 왜 들어가는지 이걸 이해해 주시면 조금 까다로운 포인트 하나를 정리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들 딱 두 문제만 연습해 볼게. 211번 한번 해보시고요. 211번. 212번도 하자. 212번 이렇게 두 개 한번 해보시고요. 방금 저 비어있는 최소값 문제 예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네. 215번 한번 해볼까? 이렇게 세 개 한번 해봅시다.